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추억의 옛날 영화에서부터요, 최신작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영화 도서관이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영화도서관장이신 민병록 교수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전주 영화도서관 국내 최초로 이제 마련이 됐다면서요. 언제 네. 열었나요? 24일 날, 지난달 2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네. 다녀가신 분들 반응은요? 다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집을 했냐. 그래서 이제 놀라워 하시고 또 많이 이제 선전을 해 주시겠다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라고 말씀도 또 해주셨고. 네. 옛날 뭐 DVD라든지 또 영사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터도 있는 것 같고, 책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지금 여기에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비디오 테이프가 한 6천 편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D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LD는 또 무거워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걸 또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한 3천 편쯤 되고, 그다음에 DVD도 한 5천 편쯤 됩니다. 책은 한 3천 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지가 한 2천 권 정도. 영화 관련된 잡지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교수님께서 개인 소장하던 물건들을 여기에 진열해 놓으신 건가요? 예. 제 방 2개를 꽉 차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과감하게 모든 분들한테 좀 관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공유의 차원에서 이런 공간을 서울에서 이제 몸담았던 대학이 이제 동국대 계셨으니까요. 서울에 낼 수도 있었는데 전주로 가져오신 까닭은요? 제가 전주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영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회귀한다고 그럴까? 제 고향에다가 또 전주가 영화의 도시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석이 되고자 기꺼이 전주에다 영화도서관을 최초로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고향에. 네. 이 가운데는 정말 희귀한 자료, 희귀한 것도 있다면서요? 제가 세계 최초의 영화 루미에르 형제의 많은 단편들서부터 시대별로 2000년대, 3000년대 시대별로 영화사가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독일, 러시아, 이렇게 프랑스, 미국 이렇게 발전되는데 그런 모든 세계 영화사를 이 장소에서 다 관람할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영화는 어떠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기차가 도착하는 걸 이렇게 딱 카메라 도착해서 찍은 것들이죠. 전부 다 단편들. 편집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건 우연하게 발견이 됐는데, 조르주 메리에스라는 그 사람이 자기 극장에서 마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관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술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고쳐서 또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해봤더니 영화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래서 편집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영화가 서서히 이제 발전하게 된. 그래서 또 국민의 창생이라는 데이빗 워크 그리피스라는 미국 영화의 아버지 창시자라는 사람의 국민의 탄생을 보면 1915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거는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세계 최초 영화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 이곳에 와서 꼭 봐야 되고 또 이 밖에 이거는 꼭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대중적인 영화도 있지만 유명한 영화 작가들, 예술 감독,
또 독립영화 감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수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그 독립영화 또 예술영화들을 또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그 어떤 영화 감독이 되려면 철학과 예술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의 어떤 철학관과 예술관을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감독이 되는 거죠. 예. 헐리우드 영화 같이 어떤 뭐 코카콜라 같은 그러한 그 달콤한 영화는 금방 잊어먹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본 영화를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예, 그런 귀중한 영화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주변 지인분들이 또 이렇게 기부해 주신, 기증해 주신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 뭐 전주가 나온 그 프랑스에서 영화 그 박사하신 김건 교수라고 전북대학교 그분이 이제 불란서 책하고 불란서 자기가 모았던 비디오 테이프를 또 기증을 했고 또 이영호 목사님께서도 수상했던 잡지나 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기증을 해주셨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서울에 많은 지인들이 많이 이제 기증을 이제 제가 가서 좀 부탁을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좀 뺏어오고 좀 그럴 예정입니다. 영화 도서관을 전주 고향에 이제 마련하면서 그동안 뭐 먼지 묻어 있었던 거 손 이렇게 털어가면서 아, 이런 물건은 내가 이걸 수집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뭐 이런 기억도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 유학 시절에는 뭐 돈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이제 뭐 테이프 복사도 하고 살 때는 비싸니까 복사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귀중한 그 자료들은 그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사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공항에 이 통과가 참 어렵죠.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막 30편씩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통관이 걸려가지고 벌금도 낸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열흘 동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정상인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모았는지 참 그 35년 동안 이게 훅 지나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람이 있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놓고 보니까. 예. 그래도 수집 광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다 안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도서관이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그 이 도서관에 있는 것만큼의 또 테이프가 또 다른 창고에 또 있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걸 이제 차츰차츰 다 이 공간에 이제 채우실. 그렇죠. 자,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학에서 30년간 또 학생들 지도해 오셨는데 처음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였나요? 제가 돌이켜 보면 어렸을 때 글쎄요, 그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천면에 전주천에서 그 악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좋아했고 또 이렇게 박수 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연극도 많이 봤고 또 중학교 때는 이제 18세 이하는 못 보는 영화도 몰래 네. 개구멍 들어가다 걸린 적도 있고 그때부터 제가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네 꿈이 뭐냐 하면 저는 영화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 영화과에 들어간 계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영화하고 쉽게 해서 헐리우드 웰메이드 영화, 잘된 영화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공부 좀 더 해서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 영화가 오히려 외국 영화보다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관객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직접 또 영화도 만들으셨다고요? 예, 단편 영화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을 지금 뭐 이영하라는 그때 동기거든요. 이영하 주인공 시켜서 영화도 만들어서 뭐 상도 타고 또 일본 유학할 때는 그 송파 산대놀이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섀도우 앤 라이트 해가지고 맨하탄의 그 밤 해가 지면서부터 그 밤에는 지점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그 학생들한테 영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조그마한 사람이 동양에서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도 않더니 그때부터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서로 좀 도와달라고, 촬영해달라고.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영화와 함께 30년 또 교단에 서셨고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는 전주국제영화제 또 예, 예. 위원장으로 예.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낯익게 됐는데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요 나름대로 보람도 크셨을 텐데. 예, 이제 3회 때 좀 전주영화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회 때 전주영화제를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와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3년 동안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뭐 전주영화제가 무슨 뭐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 3년, 4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 그때부터 이제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믿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화제 중에 우수 영화제로 선정이 돼서 국고 지원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뭐 4억 있는데 7억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부산 영화제 다음에 전주 영화제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 올라갔고 해외에서는 평가가 오히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전주 영화제가 좋다. 그리고 개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다. 평가를 많이 받았죠. 네, 뭐 디지털 3인 3색 뭐 이런 것들도. 3인 3색.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최초로 그 필름으로 촬영하던 감독들한테 디지털에 대한 경험을 해준 거가 외국 그 예술 감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 거죠.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필름으로 만들지 디지털 안 만든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미학 이런 걸 탐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5년, 6년 지나니까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고 또 해외 영화제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주고 또 이 칸느나 베를린이나 로카노르 영화제가 똑같이 같은 해에 생겼는데 로카노르 영화제에서 항상 그 디지털 3인 3색을 항상 그 영화제에서 상영을 와서 막 집행위원이 직접 와서 그 영화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있었고 뭐 3인 3색은 뭐 세계 한 3, 40개국 그 영화제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자, 한눈에 보더라도 뭐 DVD며 영화 관련된 자료, 특히 이제 DVD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영화를 거의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예. 100%는 아니죠. 네. 한 95%는 봤습니다. 야, 예. 엄청납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감명 깊게 보신 영화 2개를 꼽아 주셨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피아골입니다. 예. 피아골은 이제 1952년도에 전주에서 제작된 이강천 감독의 영화인데 이 작품은 지금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스타일 면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연출 스타일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 전쟁 중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촬영한 영화는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사에 100편 이내에 들 정도로 귀중한 작품입니다. 예술성도 있고 또 어떤 그 당시에 그 남북의 갈등 뭐 이런 소재도 있고 또 연기도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여기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정사라는 예. 야한 영화도 좋아하시나 봐요. 이 영화. 이게 이제 이 모험이거든요. 원래 제목이 모험이에요. 라벤투라 모험인데 이제 영화 수입업자가 정사라고 흥행이 좀 득가하고 사실은 이 영화는 모험 영화인데 어떤 스타일을 맞는 영화가 그 전에 어떤 장르 영화였거든요. 뭐 서부 영화, 멜로 영화, 뭐 액션 영화 뭐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떤 스타일
감독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귀중한 영화죠. 이 감독을 통해서 많은 세계 영화 감독들한테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제 발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도서관 이런 것도 콘텐츠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부족한 2%를 더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주 하면은 국제 영화의 도시인데. 좀 스튜디오 그다음에 영화제, 뭐 영화 도서관, 또 영화 대학 이런 게 어떤 그 삼각관계로 이렇게 소통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서로의 그 어떤 연계도 좀 관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뉴욕과 미국이 다르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와 뉴욕파, 헐리우드파가 있는데 뉴욕은 이제 어느 뉴욕 대학 중심의 그 영화 대학이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산지고 헐리우드는 상업 영화. 그렇죠. 전주가 어떤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이런 이제 를 키워내는 육성하는 그러한 영화 도시로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나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지원도 해주고 또 이 영화 도서관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이 좀 뭐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이게 영화 도서관이 점점 발전을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여름방학에는 와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좋죠. 공간도 좋고 귀한 자료들도 많이 있고 분명히 한국 영화 또 위상 높아지면서 영화 감독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꿈꾸는 학생들 많을 텐데 우리 교수님 또 제자분들이 훌륭한 영화 감독들 많잖아요. 예, 제가 원래는 이제 감독을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 82년대에 왔을 때는 유학파를 충무로에서 감독을 데뷔를 안 시켰어요. 그 유학파들은 예술 영화만 맞는다, 실험 영화 맞는다 그래서 어려운 영화. 어려운 영화. 그래서 영화를 데뷔를 못하다가 학교로 가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몇 년만 있다가 이제 기회를 사실 또 기회가 있었어요. 감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좀 뭐 계약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보람을 느끼는데 최근에 이제 명량을 만드는 대박난 영화. 네, 네. 김한민 감독도 제 제자고 또 거기 나온 최민식이란 배우도 제 제자고 한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최민식 같은 배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추운데 더운데도 막 훈련을 해서 훌륭한 배우가 됐고 김한민 감독도 이제 영화를 보고 뭐 분석하고 그냥 한국에는 영화를 보고 분석할 기회가 없었어요. 뭐 제 때만 제가 80년대 왔을 때만 해도 영화가 이렇게 수입이 자유로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최초로 시청각 교육을 했죠. 그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 반응은 너무 좋았죠. 영화를 못 보던 걸 보면서 제가 또 설명도 해주고 이건 이렇게 촬영이 됐고 이 주제가 뭐고 이런 게 이제 학생들의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언급하신 유명 배우나 감독들이 이곳에 와서 뭐 영화 관련 토크 콘서트도 하고 하면 영화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뭔가 그 멘토 역할도 될 수 있고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좀 기획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영화고시를 좀 뭐 만들고 방학 때 또 이런 또 영화 상영도 하고 또 감독도 초청을 하고 배우 초청해서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주제가 뭔지 의의가 뭔지 그러한 이제 토크도 좀 많이 좀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고향에 내려오셔서 국내 최초로 영화 도서관을 이제 개관을 해서 큰 호응을 지금 열자마자 얻고 있는데 교수님에게 있어서 영화란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인데요. 네. 영화는 뭐 인생이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영화 공부를 했지만 1시간 반 동안에 압축해서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예술의 혼이랄지 또 어떤 삶의 아픔, 슬픔. 그러니까 영화란 인생이다. 축소된 인생이다. 그래서 영화를 통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그리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또 영화를 통해서 어떤
각국의 문화를 소통할 수가 있고 러시아 영화, 뭐 유럽 영화, 뭐 쿠바 영화, 뭐 이런 각국의 영화 그날의 문화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관광 가면은 쳐다보고 그냥 오잖아요. 깊이를 못 느끼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는 그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란 정말 인생의 멘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년에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영화 한 편 못 보고 가시는 우리 도민 시민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영화 좀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글쎄, 요즘에는 그 영화의 그 계층이 옛날에 젊은 층을 봤는데 지금은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도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걸리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 조금만 내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또 훌륭한 영화 저희가 이제 그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그 좋은 영양 공급이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와주셔서 봐주시고 즐겨주시기를 또 바랄 뿐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 좋은 책 한 권이 사람이 또 터닝 포인트를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좀 우리 시민들이 찾았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국제영화제 때라든지 아니면 또 한옥마을 찾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 전주 영화의 고장답게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또 홍보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잠깐 홍보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전주 국제영화제 때 아마 매니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다 오거든요. 그때 이제 계기를 삼아서 전국적으로 이제 알리는 이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쉽게 해서 뭐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전단지를 가지고 한옥마을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뿌리면서 젊은이들에게 들려갈 수 있는 코스를 어떻게 연계를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주 영화도서관에 오셔서 커피와 영화 한 편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전주야 뭐 먹을거리로는 워낙 유명한 고장인데 볼거리가 이제 하나 추가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컨텐츠 확보 차원에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